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언론 중 신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노명흠이 저술한 동패낙송에는 총 56편의 한문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도 있습니다. 가난한 무관 우하형이 기생 출신의 여종 권려를 만나 동거를 하게 되는데 우하형의 성공을 예상한 권려는 은전 600냥을 주고 서울로 가서 성공하라고 합니다. 후에 평안도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한 우하형을 찾아간 권려는 안살림을 관리하게 되고 비변사 서리를 시켜 조보를 받아보며 조정의 정세를 파악합니다. 조보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차기 인사 담당자에게 뇌물을 바치며 우하형은 병마절도사에 이릅니다. 여기에 조보가 등장하는데 조보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에서 발행한 관보입니다. 승정원에는 오늘날 기자에 해당하는 주서가 있었는데 승정원의 우두머리인 도승지의 감독 아래 매일같이 조정에서 벌어진 일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소식, 해외 소식 등을 가지고 조보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조보는 조보서를 통해 매일매일 게시되었습니다. 당시 승정원의 주서는 뛰어난 문장력과 숙필 능력이 기본 자질이었으며 아침과 저녁에 2교대를 하는 등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임기 후에는 지방 수령으로 승진될 자격이 주어지는 등 젊은 엘리트들에게는 요직이었습니다. 각 관청에서는 조보소에 게시된 조보를 필사하는 기별서리가 있었습니다. 기별서리는 필사한 조보를 여러 부 필사하여 기별 군사를 통해 각 부서로 배달하였습니다. 배달 범위는 삼정승, 판서, 한성 부윤과 기타 중안관의 서장, 지방절도사, 병마절도사, 수령 등 현직 및 전직 고급 관리들이었습니다. 지방의 경우 배달되기까지 보통 10여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5일에서 10일치를 한꺼번에 인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하며 지방의 수령들은 전달받은 조보를 다시 등사시켜 지역 유지들에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조보가 처음 생긴 것은 신라 신문왕 때 기별에서 찾을 수 있으나 참고할 문헌은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508년 3월 14일 중종실록에 처음 나타나며 1515년에는 조보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필사되던 조보가 1577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인쇄되어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일간 신문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최초의 일간 신문은 1650년 독일에서 발행한 아이코멘데 차이퉁인데 1577년은 이보다 73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손으로 필사한 조보를 민간업자가 활판 인쇄하여 판매를 한 것인데 당시 임금인 선조가 이를 알고 크게 노하여 발행 3개월 만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민간 조보의 실물이 지난 2017년 4월 발견되었고 현재는 연대 측정 등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보는 관보였기에 임금은 국가의 이익을 내세워 조보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기자들은 그 내용까지도 조보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시대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정부의 보도 지침이 있었던 것인데 기자와 언론사가 정면으로 반박하며 보도 지침을 어긴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신문이 발간된 것은 1883년 한성순보부터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승정원에서 발행하던 조보를 확대한 수준이었으며 신문 일면은 언제나 조보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한성순보가 관보의 성격이 짙었다면 최초의 민간지는 1896년 발간된 독립신문입니다. 순 한글체 신문으로 4면 중 3면을 채웠고 나머지 1면을 영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독립신문 발행일인 4월 7일은 현재 신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20년에는 현재 대한민국 신문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합니다. 창간 초기에는 친일적 성격은 많지 않았지만 1930년대 후반부터는 노골적으로 친일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항변하고 있으며 기사의 압수와 정간 등을 들먹이며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친일의 행보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 조선일보의 일본어판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를 대한민국의 신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수히 많은 왜곡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과의 기사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선일보는 이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921년 3월 19일에 조선일보는 안병찬 씨의 참수설은 묵은이라는 기사를 게재합니다. 지금 상해에서 살아있는 안병찬 씨 본월 2일 발행 본보 제200호 제3면에 상해 임시정부 법무차장 안병찬 씨는 일남 혐의로 고발되어 임시대통령 이승만 씨의 명령으로 참수되었다고 게재되었던 바 18일 오전 10시경에 상해로부터 죽었다던 안병찬 씨는 시퍼렇게 살아있어 아래와 같은 정오 신청을 본사에 보내었기에 정오함. 3월 2일에 낸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가 기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제보해 온 것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편지를 받은 다음 날인 3월 19일자로 정정 보도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정정 기사뿐 아니라 신문 상단에는 안병찬 씨가 작성한 편지 원본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하루에 4면을 발행하던 신문에서 정정 기사뿐 아니라 정정 요청 편지의 원문을 함께 게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편지는 3월 19일뿐 아니라 3월 20일자 신문에도 다시 한번 실립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독립운동가를 부정행위로 인해 임시정부 내부에서 처벌하여 참수한 것으로 보도한 잘못을 바로잡기에는 짧은 기사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지도 75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들에게 기레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자 더하기 쓰레기의 합성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국 중 신뢰도 21%로 40이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체코, 케냐, 남아공 등이 대한민국보다 언론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 1등이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은 세계 꼴찌인 것입니다. 신문사는 신문 대금과 함께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됩니다. 광고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어느 정도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ABC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ABC협회는 매년 신문사의 발행 규모 중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구입하는 규모를 측정하여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언론사들과 ABC협회가 유료 뷰수를 조작하였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를 모 언론사가 입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스스로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부정을 감시한다는 것은 악마에게 정의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921년 어두운 시기에 이 땅을 지켰던 그들의 선배들에게 무엇을 정의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은 더 큰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악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이 필요하니까요. 여론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해석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혀 다른 해석을 하여 여론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언론사의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왜곡된 보도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을 언론사가 취득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언론사의 연간 매출액이 365억이고 왜곡된 보도가 2일간 보도되었다면 손해액을 2억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도에 ABC 협회에서 발표한 일간신문 인중 부수에 따르면 유료 부수가 10만 부 이상의 신문은 전국적으로 12개였습니다. 신문 구독률이 1996년에는 69.3%였는데 2019년에는 6.4%로 하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종이신문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할 것입니다. 정보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소비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의 왜곡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자들의 철저한 직업 윤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기념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